오늘은 다가오는 6월 25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를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경기는 조별리그의 마지막이자 다음 라운드 진출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기에 국내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단순히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을 넘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상대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팀의 전반적인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아공은 바파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아프리카 특유의 강한 신체 능력과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개인기와 탁월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능력입니다. 양 측면 공격수들의 활발하고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데 능숙합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들은 활동량이 풍부하여 경기장 전역을 누비며 볼 탈취 후에는 지체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시도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조직적인 압박보다는 개개인의 피지컬을 활용한 강력한 대인 마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으며 간혹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팀에게 침투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도 분명히 보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좋은 높이를 활용한 공격과 수비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 막판이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순간에 실점 장면을 종종 연출하기도 합니다. 남아공 선수들은 투지가 넘치고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힘입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남아공의 주요 선수들을 몇몇 꼽아보자면 공격에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교한 드리블 능력을 겸비한 측면, 공격수가 항상 한국 수비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선수는 순간적인 가속과 기술적인 돌파로 수비 라인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볼 배급과 수비 가담 모두 능숙한 중앙 미드필더가 팀의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선수는 넓은 시야와 정확하고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이 되며 상대 공격을 1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능숙하게 해냅니다. 수비에서는 경험 많고 노련한 중앙 수비수가 팀의 뒷문을 책임지며 공중볼 경합과 강력한 태클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이나 빠른 템포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 한국 대표팀이 영리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약점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한국의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전략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선 수비 후 역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남아공의 빠른 공격수들과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진영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1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남아공은 측면 공격이 강하므로 풀백들의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측면 수비를 강화하여 상대의 주 공격 루트를 봉쇄해야 합니다.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이 침투할 공간을 최소화하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부터 강력하고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의 볼 소유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볼을 탈취한 후에는 지체 없이 빠르고 간결하며 정확한 패스로 역습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팀의 손흥민, 이강인 등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간적인 돌파와 정확한 마무리를 통해 결정적인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의 정비가 덜 된 틈을 타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과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습 전술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중원 장악을 통한 경기 주도권 확보는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남아공의 미드필더들은 활동량이 많고 피지컬이 좋지만 조직적인 압박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투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기성용, 황인범과 같은 경험 많고 패싱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을 활용하여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의 템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짧고 정확하며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미드필더들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좌우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진영을 넓게 벌려놓아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면서 상대의 체력을 효율적으로 소모시키고 우리 팀 공격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영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원에서 불의의 볼을 잃었을 때는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역습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우리 팀의 공격 패턴을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전략적인 활용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남아공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강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 중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도 종종 허용하는 팀입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코너킥, 프리킥과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확한 크로스와 높은 타점의 헤딩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특히 상대 수비수들의 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파고드는 전략적인 움직임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패턴 플레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격 세트피스 시에는 다양한 동선과 페인팅 동작을 준비하여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고 특정 선수를 집중 마크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비 세트피스 시에는 지역 방어와 맨투맨 방어를 적절히 혼합하고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공중볼 경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골키퍼와의 긴밀한 호흡도 매우 중요하며 문전 앞에서 흐르는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과 빠른 반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트피스는 현대 축구에서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득점원이 될 수 있음을 선수단 모두가 명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대응 전략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반 기선 제압을 통한 분위기 장악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남아공 선수들의 기세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 초반에 빠르게 주도권을 잡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선취, 득점을 성공시킨다면 경기 운영을 한층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초반에 불의의 실점을 하며 기세가 꺾이면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침체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는 순간부터 높은 집중력과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초반 15분간의 플레이가 전체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측면 공략을 통한 상대 수비 파괴입니다. 남아공의 수비는 중앙에 비해 측면 수비의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풀백들의 공격 가담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팀의 빠르고 기술적인 측면, 공격수들과 과감한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풀백들을 활용하여 좌우 측면을 활발하고 다채롭게 공략해야 합니다.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을 끌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크로스나 중앙으로의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수비적인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는 측면 수비수들이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여 공격 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유효한 공격 찬스들이 많아질수록 득점 가능성도 비례하여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수 교체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활용입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팀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감독은 경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며 적시에 선수 교체를 단행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전술적인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특히 후반전에 지친 상대 수비수들을 공략할 수 있는 빠르고 기동력 있는 공격 자원을 투입하거나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경우 볼키핑과 패싱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를 투입하여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체 투입될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시와 함께 투입되어야 하며 교체 타이밍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라는 부담감과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큰 무대에서 오는 엄청난 중압감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러한 압박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한 투지와 동료를 믿는 굳건한 팀워크로 무장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므로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정신력은 기술과 전술만큼이나 중요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VAR 판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침착한 대응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VAR은 경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VAR 판독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나 결과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항상 침착하게 경기에 임하고 불필요한 파울이나 핸드볼 상황, 그리고 상대의 교묘한 시뮬레이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VAR 판독 상황 발생 시에도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다음 플레이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평정심과 프로의식이 필요합니다.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전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선수들의 몸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한국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축구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이기에 모든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비와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독의 탁월한 전술적인 지시와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과 굳건한 팀워크가 하나로 뭉쳐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 다음 라운드로 당당히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25일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 대표팀을 뜨겁게 응원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